네, 비주얼아이데이션 구상과 전개라고 하는 파트고요. 여러분들 교과는 제가 이미 공유를 한 교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여기. 비주얼 아이데이션. 두 번째가 이거예요. NCS 교과서. NCS 교과 밑에 900번. 1번. NCS 교과서에 1번, 2번. 지금 2번 교과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그죠? 2번 교과의 두 번째 파트. 시각 디자인 리서치 조사 분석. 이거는 이제 저희가 AI로 조사 분석 보고서를 써볼 것이라서 한번 예고를 드렸죠. 그리고 비주얼 아이데이션 구상과 전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낼 그 과제는요, 요 개수만큼이에요. 네 가지를 내셔야 돼요. 저도 그러기 싫다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기 싫어도 해야지. 근데 이제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제가. 그래서 여기 02-2 비주얼 아이데이션 구상과 전개라는 거를 누르시면 교과가 나옵니다. 교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좀 이따가 필요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정리는 지금 제가 톡에다가 드린 이 부분이 정리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주얼 아이데이션 구상과 전개. 이거는 항상 저희가 그 노션 사이트 공개된 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교과고요. 근데 비주얼 아이데이션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어는 아니죠. 비주얼 아이데이션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들어볼 수 없는 말이니까 밑에 에, 아래쪽에 가면 참고 설명, 비주얼 아이데이션이라는 근데 아이데이션은 아이디어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이데이션은 말은요. 비주얼은 눈에 보이게 하는 걸 비주얼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의미는 컨셉, 시각, 자기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시각화할 때 어떻게 구체화를 하지라고 하는 출발선상,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는데 뭐 스케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작가들은 글을 막 초반을 막 쓰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런 거예요. 이 토르소 같이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토르소로 하면은 대충 모양을 깎아 놓는 거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간결한 드로잉, 컨셉 시각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하고 소통하기 좋게, 아, 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 이런 거. 그리고 스케치는 아이디어 구성 전개 필수 과정. 스케치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스케치는요. 그래서 이 연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노트도 이렇게 세로로 넘기는 노트 있어. 이런, 가로로 넘기는 거 아니고 세로. 세로로 넘기는 노트인데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어, 미색이. 그런 노트 갖고 다니시던데? 디자이너분들. 그거 넘기면서. 그다음 막 연필이 옆에 꽂혀 있잖아. 네. 우린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스케치는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콤프 스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썸네일 스케치는 정말 조그맣게 막 썸네일 조그맣게 막 빨리빨리 그리는 거고 러프 스케치는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고 러프하게 그린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콤프 스케치라고 comprehensive 스케치를 줄여서 콤프 스케치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게끔 정밀하게 그리는 거죠. 단계가 있는 거죠. 딱 보면 단계야. 1, 2, 3단계야.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비주얼아이데이션. 네. 비주얼아이데이션이고요.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나 비주얼아이데이션 들어봤어. 그래서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구성은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해볼 거냐면 제가 로고 만들기 한다고 그랬죠? 로고, 뭐, 아이콘, 이런 거. 그거 만들 때 비주얼 아이데이션 흔적을 남겨서 제출을 하시게 할게. 그래서 그건 어디다 그리냐?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펜툴 가지고 막 그려도 되잖아. 네. 막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 단계고요. 자유로운 연상과 사전 정보가 없어.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목표 설정, 리서치 기반. 이 목표 설정, 리서치 기반은 우리가 앞 단계에서 그 사용자 요구사항 거 이런 거 리서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조사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컨셉을 잡는 거죠.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면 이런 시장 조사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참 어려워.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약간 푸르딩딩한 색이 상대방에게 뭐 이런, 어, 술 깨는 약을 먹게 하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누가 설명을 했다고 봅시다. 술 깨는 약, 컨디션 같은 약이 아니지. 그런 음료를 하는데, 이렇게 무슨 청량감 나는 색깔, 딱 그 색깔, 딱 그걸 해서 디자이너가 이 색깔은 그런 것을 상대, 유저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색깔. 그런 거 설명했다고 봅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지. 나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 하면서. 그러면, 주장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면, 그게 이제 디자인화, 시각화가 되는 거죠. 아이디어 발상 기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산 기법, 수렴 기법, 통합 기법,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ICS에서.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별별 소리 얘기 다 하는 거. 막 칠판 있으면 거기다 다 써놓고, 뭐, 붙여놓고 난리를 치죠? 그게 확산 기법이라고 합니다, 확산. 계속 팽창하는 거야. 팽창 기법, 확산 기법. 그 다음에 확산했으면 수렴해야지. 야, 그만. 너무 아이디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아. 그중에 필요한 거 이렇게 취합해. 그래서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하다가 포스트잇 떼어가지고 모으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렴 기법, 확산된 아이디어를 정리, 집약. 그래서 통합 기법, 이제 통합을 해야지. 확산 수렴해서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를 통합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 구성은 뭐 자유롭게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결국은 우리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융합적 사고, 섬세한 자료 수집, 창의적, 창발적, 창의 발상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치는 아까 얘기했대로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컴프 스케치가 있다. 여기 좀 볼게요. 여기 48쪽인가 보면은 48쪽이거든요? 여기다가 48이라고 치고 엔터 팍 치면 돼요. 48 엔터 빡. 네, 이렇게 하면 가거든요, 바로. 48 엔터 팍. 여기 썸네일 스케치 특성,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말이 1, 2, 3, 4, 5, 6이라고 돼 있지,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충 그려도 된다. 여기 이 여러 말들을 한마디로 대충 그려도 된다. 특별한 드로잉 기술 없이. 이게 말 쓰는 사람들 대단해. 이걸 뭐 책에서 그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이거 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야? 막 끓이는 거야? 네. 막 그리고 빗금도 치고, 뭐, 네모칸, 뭐, 세모칸, 뭐, 선, 뭐, 이런 거. 썸네일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러프 스케치. 러프 스케치는 좀 디테일하게 해야 색깔은 이런 색감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모양은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주는 게 러프 스케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썸네일 스케치, 그 다음에 러프 스케치. 러프하게. 그리고 컴프 스케치, 컴프리헨시브 스케치는 좀 더 정교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 스케치가 상당히 정교하죠. 그러니까 약간 3D스럽게 입체에 보이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내용들 이렇게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그린다 이런 거죠. 이거 뭐야? 드로잉 배워야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그려? 제가 그 웹 디자인 처음에 할 때 흔히 옛날 말로 쿠사리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그래서 좀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디자인 좀 더 안 나오냐고 좋게.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뭐 하나? 상무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로 처음에 일을 했거든요. 어, 밥 먹고 그냥 책을 보거나 쉽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 앞에 국민은행 있는 거 알지? 예. 거기 잡지가 많어. 가서 시원하기도 하고 잡지 좀 보고 오게. 그러는 거여서 예. 하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국민은행 가서 잡지를 보래? 그래서 이제 진짜 갔어요. 무슨 의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국민은행 갔더니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여름 더울 때라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진짜 잡지가 많이 있어서 은행 볼 일도 없는데 가가지고 잡지를 넘겨서 보고 있었어요. 잡지를 넘기면서 보다가 갑자기 띵 왔어. 그끄적게 했던 얘기. 자네 디자인이 조금 약간 여기를 좀 더 좋게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감을 키우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돌려서 얘기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깨달았어요. 나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개발자로 서서히 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나는 미대 나와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디자인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실제로 제 친구가, 서양 미술한 친구가 웹 디자인 한 친구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다 해요. 코딩도 해요, 그 친구. 그런데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친구인데, 디자인하고 이렇게 특별히 크게 상관은 없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미대 나오고 뭐 그림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의 감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디자인도 통계야. 그러더라고요. 통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선, 면,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보통 범위 안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만 통계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으면 괜찮은 디자인이 그냥 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해.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디자인 분류에 대한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런데 플러스 알파. 그 감각. 그거를 취합해내서 적용하는 감각은 디자인을 한 친구가 좀 낫더라고. 그거는 진짜 속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림 그린 친구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 분들한테. 그걸 보면. 네. 그리고 뭐 얘 그런 거 막 그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고요. 사이트?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방안은 머릿속에, 시각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 이미지를 형태선, 색상 등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갖다가 시각적 사고라고 합니다. 시각적 사고. 그죠? 우리가 뭐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적 사고라는 것도 이게 좀 약간 생소한 말이에요. 시각적 사고? 이게 이상하잖아. 분석적 사고는 많이 들어봤잖아. 뭐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고 분석을 해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분리를 다 해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분석적 사고다 한다면 시각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머릿속 이미지를 형태선 색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야, 너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 로고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내가 로고를 설명해 볼게. TV에는 내가 바꾼다고 그랬잖아. 내 머릿속에 있어, 이미지가. 여기.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 맞춰봐. 그럼 못 맞추잖아.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맞춰? 그런데 설명을 해보는 거야. 야, 은색이 확 빛이 들어와서 한쪽에선 밝고 한쪽은 싹 반사되는 느낌의 은색 빛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보여. 그리고 마치 입체로 되어 있어. 그리고 마치 큐빅으로 되어 있고, 그, 뭐지? 주사위. 주사위를 한쪽 면을 3면만 보이게 주사위를 돌려봐. 딱 그 모양이야. 그래서 글자 하나씩 박을 거야. T, V, N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색 반짝이는 그런 색깔에다가 큐빅 모양의 그러니까 주사위를 생각해 보면 되고 3면이 보이는 입체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TVN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라고 생각한 거지. 그거를 시각적 사고로 이렇게 선면 이런 것들. 예. 알겠죠? 그래서 소통하려면 그려봐라, 스케치해봐라 그런 얘기고요. 조형의 원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일과 변화, 균형, 대칭, 비대칭, 비례 이런 것들은 뭐 깊이 들어가서 막 또 막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네. 조형의 원리, 조형의 요소, 점, 선 이런 것들, 조형 요소, 점, 선, 기하적 면, 기하적 입체물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기본 구조 단위부터 출발해서 입체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요.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구상을 구체적으로 금요일 날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쉬어야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올 뻔했네, 나 혼자. 아, 그냥 금요일이라고 놔두면 나 혼자 나오는 거야. 자, 이제 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거 한다고. 일라스트 목. 요거 할 때 비주얼 아이디에이션을 여기서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시간 후에는, 저거부터 할게요. 저거가 뭐지? 포지션. 포지션을 하고 난 다음에 트랜스폼 쪽은 보충하고 나의 트랜스폼 만들기 뭐 이쪽 연결하고 이렇게 할게요. 포지션이 어제 전개를 못해서 오늘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요렇게. 네, SS 교과는 마무리.